자, 오늘의 종목. 먼저 볼 종목은요. 제일약품과 그 다음에 3일 제약 이 두 종목을 볼 건데요. 내일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면은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로 접근을 할 건지 뭐 그런 영상들을 한번 가볍게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3일 제약부터 볼게요. 3일 제약은 올라갔던 어제 상한가를 쳤었죠. 어제 상한가를 쳤는데 어떠한 이유로 올라오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아람콜 임상 3상 진입 임박의 상한가를 갔다고 하네요. 즉 어떠한 재료인지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요. 재료를 가지고 올라왔구나. 그리고 그 재료가 센지 안 센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점수는 줄 수 있겠다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일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매집 기간을 거치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미 한번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한번 이제 바닥에서부터 대략 한 700%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왔던 종목인데 뭐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갈 거라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부근까지 대략 이 부근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현재 바이오주들이 여전히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여전히 강세인 흐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강하게 돌파할 거라는 기대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아래 흔들리면서 위아래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변동폭이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굳이 쌍봉을 쳐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뭐 신고가를 한번 만들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고가를 못 가더라도 뭐 여기 이렇게 어설프게 살짝 어깨가 처진 느낌으로 이 정도까지 왔다가 내려가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흔들어 줄 이유는 있는 종목이다. 즉 위아래 흔들어 주면서 내가 이 구간에서 찾아서 먹거리 정도는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대략 2,3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수가 6,500만 주 정도 되네요. 이 종목이 현재 호가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편이죠. 즉 뭐 1,000만 원 정도는 쉽게 살 수 있는 수준이고 뭐 더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호가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짤 것인가 라고 본다면은 현재 오늘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듯한 흐름들이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근데 벌써 오늘만 해도 위아래 진동폭이 한 9% 정도가 나왔던 흐름이죠. 바닥권에서. 그래서 이 구간을 자꾸 다시 여기서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아줄 거라는 기대는 하진 않고요. 내일 어느 정도 시가가 높게 뜬다면은 이 부근에서 지지하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가 위치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결정이 되는데요. 내일 시가가 이제 어느 정도 높게 뜬다면은 이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정확히 따져보죠 한번. 대략 36,000원 정도 35,7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35,700원 35,7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대략 한 36,100원쯤에 매수를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매수를 한다면은 대략 예상 손실 구간이 1점 몇 프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전고점 자리에는 이제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죠. 바로 아침 일찍이니까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 구간의 물량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 구간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아까 말한 일봉에서 이 정도의 전제는 있지만 그 정도 전제가 있어야지 여기 구간을 가볍게 돌파하고 뭐 돌파를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그랬을 때 내가 매수했을 때 여기서 5%에서 한번 잘라 먹는다던가 그런 정도의 구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높은 시가로 나온다면은 뭐 이렇게 시작부터 이 목표가를 돌파한 시가가 나와버린다면 당연히 의미가 없겠지만 이렇게 어설프게 한 2, 3%, 1, 2% 정도의 플러스 시가가 나오고 눌린다면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이탈한다면 손절을 하는 시나리오로 가져갈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시가가 발생한다면은 저는 이 자리를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시나리오라면은 이제 그 다음 보는 자리가 요 구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구간 중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잡아볼까요? 한
34,400원짜리에 매수를 하고, 손절은 여기 정확히 잡아본다면은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대략적으로 한 1. 몇 프로 나오겠네요. 수수료 세금 포함한다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이 구간이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겠죠. 왜냐면은 시가부터 이렇게 떠버린다면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 물량들이 부담스러워질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한 50%에서 70% 매도를 하고, 나머지 가져간다면 이제 원래 가져가려고 했던 이 자리까지 보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이 대략 한 6, 7%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로 이 종목을 계획을 짜봤고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3일제약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고가를 달성한 상태죠. 차트값으로는 굉장히 이쁘게 보입니다. 얘도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올라왔었는데요. 어제 어디 있냐? 예, 세계 유일 뇌졸중 치료제 JPI 289 기술 수출 기대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좋은 뉴스를 가지고 올라왔구나,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짤 건가라고 본다면은 이것도 시가에 따라 달라요. 저는 항상 시가의 위치에 따라서 그날 시나리오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플러스 시가로 가버린다, 바로 날아갈 수도 있겠죠. 바로 날아가는 건 항상 그냥 놔줍니다. 만약에 바로 날아가지 않고 기회를 준다면은 나는 어디서 잡을 것인가 한다면은, 자, 먼저 플러스 시가를 뜬다면은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시나리오를 짜고요. 그래서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저라면은 대략적으로 요 구간에서 잡을 것 같아요. 57,400원 정도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잔파동으로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이 자리를 이탈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2.5% 정도 손실이 나오는데 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해본다면은 이 자리에 사가지고 이 자리는 순식간에 이탈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봐서 요 구간까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56,900원 정도까지 자리를 보고 플러스 시가를 떠서 이 자리까지 순식간에 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가 체결이 돼서, 시나리오는 이래요. 플러스 시가를 떠서 이렇게 늘렸을 때 요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시나리오, 또는 조금 더 빠진다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건데 손절이 커서 조금 부담스럽죠. 어쨌든 2% 정도를 감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1차, 2차를 나누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자리는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를 산다 생각하면은 평균이 여기로 잡히겠죠. 그랬을 때 손절이 2% 정도로, 2%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드네요. 조금 낮죠. 그래서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를 산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져간다면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요 자리 거래량 많이 터졌었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 자리 한 중간에서 상단부 정도까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할 때는 2. 몇 프로 손절을 하고, 먹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7, 8% 정도, 정확히 말하면 이게 8.6% 나오나요? 그러네요. 수수료랑 세금 떼고 나면 한 8%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 자리 부근에서 이제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약품 같은 경우가 둘 중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제일약품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그쵸? 제일약품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신고가고 위에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제일약품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매매를 한다면은 이런 시나리오로, 만약에 마이너스 시가로 뜨는 시나리오를 하면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본다면은 저는 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구간. 그래서 5만 대략 52,150원 정도를 자리를 보는데, 여기다 대고 바로 매수를 하느냐? 그렇진 않죠.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를 매수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대략 시나리오를 써본다면은,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시가 뜬다면 대충 한 이 정도쯤에 뜨겠죠.
이 정도쯤 뜬다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내려온다면은 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침 일찍 그냥 순식간에 확 빠져버린다. 그런 경우 있죠. 순식간에 막 후두두둑 빠져버리는 경우. 그렇게 빠져버리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V자 형태로 나오면서 순식간에 일바닥을 만들어 줬구나, 뭐 이런 느낌의 흐름들,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에 이탈을 손절을 걸고, 여기 손절을 걸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서 이제 이 자리가 매물대가 될 테니까 이 자리에다가 이제 팔아버리는 경우. 그럼 대략 5%도 나오려나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대략 매수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찍고 이렇게 순위권에 올라올 테니까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서 대략 이쯤에 나오면 이것도 꽤 수익률이 높네요. 네, 이 정도에 판다라는 시나리오 하나랑,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이게 순식간에 안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느릿느릿하게 빠지는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산다고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고점을 높여주고 저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 뭐 이런 자리에서 접근해서 여기 이탈할 자리에 손절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준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걸릴 경우에는 오늘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오늘 이렇게 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끝난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플러스가 떠가지고 올라가는 경우, 떴다가 순식간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보고 있다가 오후까지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잡혀주는구나 할 때 이제 종가 베팅을 해준다던가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가를 돌파해주지 않고 그냥 박스권을 그린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더 빠진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고 2차적으로 걸리는 자리 있겠죠. 아까 그 자리까지 본 다음에 거기서 자리를 잡고 고점을 돌파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매수를 해보고 여기 저점 이탈에 손절을 걸어주고 올라올 때 이 구간이 1차적으로 매도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매도를 하고 힘들게 움직이다가 또 올라오면은 이 자리에서 2차적으로 매도를 해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느릿느릿하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반등도 느릿느릿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안 가고 그 다음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지켜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 또는 매수를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면은 오늘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줬다면 다음날 이렇게 눌려줄 때 사도 되니까, 또는 종가 베팅으로 천천히 사도 되니까. 그래서 저점에 이탈을 손절을 걸고, 저점 이탈까지 손절이 마이너스 한 3%까지 된다. 그럼 좀 부담스러운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손절은 가능한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짧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짧고 손절은 짧고 그 다음에 플러스 수익이 높은 구간, 즉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두 종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월요일날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